박안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사랑과 가족, 그리고 빼앗긴 삶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돈을 소유하는가? 돈이 우리를 소유하는가? 이 소설은 한 중년 남자가 25해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겉으로만 보면 안정된 가정을 가진 남자와 이혼한 첫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흔한 불륜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설은 단순히 남녀의 연애사를 넘어 가족과 돈, 질병과 죽음의 문제로 깊숙이 들어간다. 이 작품에서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 아니다. 돈은 사람의 가치를 정하고 가족 안에 서열을 만들며 생명까지 소유하려 든다. 사람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고 가족을 통제하고 마침내 한 인간에게서 자기 죽음을 맞이할 권리마저 빼앗는다. 하지만 박안서는 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는다. 돈을 가진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고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타인을 소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대하고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는가이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농담을 통해 하나의 오래된 믿음을 들여다보려 한다. 능소와 아래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은 갖지 못한 남자. 국민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한 소녀가 두 소년을 향해 말한다. 너네 둘 다 의사 될 거라면서? 잘났어. 난 훌륭하고 돈도 많이 버는 의사하고 결혼할 건데. 분홍색 혀를 날름 내밀며 던진 어린 소녀의 농담. 두 소녀는 그 말을 농담으로 흘려듣지 못했다. 소녀의 이름은 유형금. 두 소녀는 정말 의사가 되었다. 그중 주인공 심영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병원 교수이자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에게는 교사인 아내와 두 딸이 있고 안정된 가정과 사회적 지위가 있다. 겉으로 보기에 영빈은 어린 시절 현금이 말했던 훌륭하고 돈도 많이 버는 의사가 된 셈이다. 다시 만난 현금은 영빈을 향해 웃으며 말한다. 바보들, 웃겨. 농담도 못해? 너희들이 내 청혼 섞인 농담을 평생 고지곳대로 믿었던 건 그저 내 미모 때문이야. 현금에게 그 말은 지나간 어린 시절의 장난이었다. 하지만 영빈에게 현금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은 가능성이었다. 영빈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직업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안정된 가정이 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소유의 삶,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사랑하며 경험하는가를 중시하는 존재의 삶. 영빈은 소유의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얻은 것들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한다. 교수라는 지위, 의사로서의 평판,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라는 외관. 그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조심하면서도 동시에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영빈이 현금에게 끌리는 이유는 첫사랑의 추억 때문만은 아니다. 현금은 영빈이 평생 억누르고 살아온 또 다른 삶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러나 영빈은 현금의 자유를 사랑하면서도 그 자유를 자신의 삶으로 선택할 용기는 없다. 영빈에게 현금은 새로운 삶이라기보다 잠시 몸을 숨기는 비상구에 가깝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은 가능한가? 현금과 수경, 두 여자가 살아가는 방식. 현금은 사채업자의 아들과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은 끝났고 현금은 위자료를 받았다. 그 돈으로 사둔 땅이 개발되면서 그녀는 큰 부자가 되었다. 현금 역시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다. 그녀가 사회의 시선에서 한 발 비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현금은 돈을 가졌다는 사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돈을 더 늘리기 위해 삶 전체를 바치지도 않는다. 자신이 가진 것을 움켜쥐기보다 누리고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보다 관계를 경험한다. 현금은 영빈을 사랑하지만 그를 독점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현금의 태도를 무조건 희생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녀는 영빈의 한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기존의 삶을 버리지 못하는 남자. 자유를 동경하지만 정작 자유를 선택하지는 못하는 남자. 그녀에게 사랑은 상대를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라도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는 일이다. 영빈의 아내 수경은 학교 교사로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녀는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시어머니에게 딸 둘만 둔 수경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수경에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지켜줄 증표가 된다. 시댁에서 자신을 인정받게 해줄 자격, 남편과의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게 해줄 안전장치,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존재다. 그렇다고 수경을 단순히 욕심 많은 여성으로 볼 수는 없다. 그녀 역시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에 상처받은 피해자다. 수경은 그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질서의 규칙을 받아들였고 어느 순간 자신도 생명을 조건과 역할로 판단하는 세계에 가담한다. 현금과 수경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빈과 관계를 맺는다. 수경은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제도와 역할 속에 붙잡아두려 한다. 현금은 상대를 붙잡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유지한다. 현금의 자유에는 돈이 있었고 수경의 집착 뒤에는 불안정한 지위와 생존의 두려움이 있었다. 영빈은 이 두 여성 사이에 서서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선택하지 못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돈은 어떻게 생명과 죽음을 지배하는가? 영빈의 가족 안에서 작동하던 소유와 통제의 논리는 여동생 영묘의 결혼 생활에서 훨씬 더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묘는 건설회사 Y건업의 맏아들 송경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고 연년생 아들 둘을 낳았다. 겉으로 보기에 영묘는 부유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얻는 듯 했다. 그러나 경호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 화려한 삶의 바닥이 드러난다. 검사 결과 경호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기암 환자였다. 의사인 영빈은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정리해야 할 삶을
정리할 권리, 그것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존엄이다. 그러나 송회장 일가는 경호에게 아니라는 사실을 숨긴다. 그들은 경호가 절망할까봐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와 무속인의 독경에 매달리며 끝까지 희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겉으로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사랑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랑의 장막 뒤에는 재산에 대한 계산이 숨어 있다. 경호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유언을 남기거나 재산 문제를 정리한다면 아내 영묘와 아이들의 권리는 커질 수가 있다. 송씨 집안은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 재산과 회사의 통제권이 집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경호는 자신의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같은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자신의 감각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아프지만 왜 아픈지 알 수 없고 죽어가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 없다. 결국 경호는 자신의 죽음에서조차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눈을 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는다. 경호가 죽자 영묘를 향한 송씨 집안의 태도도 달라진다. 남편이 사라지자 위험한 상속권자로 취급된다. 송씨 일가는 주거와 생활비를 이용해 영묘와 아이들을 통제하려 한다. 자본의 힘은 반드시 노골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도움과 보호의 얼굴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 도움을 거부하는 순간 생존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지배이다. 이때 영빈의 큰형 심영준이 등장한다.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 큰 부를 이룬 영준은 자신의 돈을 이용해 영묘와 아이들이 송씨 집안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송씨 일가의 오만을 무너뜨린 것은 경호의 죽음에 대한 반성도 영묘에 대한 연민도 아니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이었다.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영빈은 왜 다시 현금을 찾아갔는가? 경호의 죽음은 영빈에게 깊은 충격을 준다. 그는 의사다.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영빈은 송씨 일가의 거짓말을 막지 못했다. 그는 경호의 죽음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영빈은 죽어가는 경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내에게도 자신의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수경과의 결혼을 유지하면서 현금을 사랑했고 현금을 사랑하면서도 가족과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선택하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을 관리하며 살아왔다. 경호가 가족이 만든 연극 속에서 죽었다면 영빈은 자신이 만든 연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현금은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시작되는 무렵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이 집을 지키는 친숙한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간. 현금에게 낮의 모든 것이 지나치게 명확한 세계이다.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누가 아내이고 누가 불륜 상대인지. 밝은 낮의 세계는 사람을 직업과 재산, 가족 안의 역할로 끊임없이 구분한다. 그러나 해가 지면 그 날카로운 경계가 잠시 흐려진다. 사람은 의사나 교수, 아내나 며느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의 존재로 남는다. 아주 오래된 농담의 정체. 아주 오래된 농담 속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지키려 한다.
수경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다. 송회장 일가는 재산과 가문의 질서를 지키려 한다. 영묘는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지키려 한다. 영비는 안정된 가정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면서도 현금과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키려 할수록 사람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다. 수경은 가정 안에서 인정받으려다 생명을 조건과 역할로 바라보게 된다. 송씨일가는 재산을 지키려다 아들에게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권리를 빼앗는다. 영비는 가정과 사랑을 모두 놓지 않으려다 어느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선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좋은 직업과 집과 가족을 가지면 삶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 재산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지키는 일과 같다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농담으로 알아듣지 못한 채 여전히 진지하게 살아간다. 어린 시절 현금이 던진 말을 영빈과 친구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잠시라도 내가 가진 이름과 역할을 내려놓고 내 앞의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바라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돌려주는 일,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마저 그 사람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는 일. 자본이라는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깨어나는 순간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정말 여러분을 지켜주는 개일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삼키고 있는 늑대일까? 지금까지 나살린 철학의 온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